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총선을 연기하지 않고 이 국가적인 큰 행사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총선을 시행을 했다는 것, 이게 세계인이 놀라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선진국 대열에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결과를 보고서 세계가 다 이에 한국의 위상이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졌다. 훨씬 더 위상이 올라가고 참으로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금년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겠지만은 회복하는 속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르고 또 세계적인 어떤 말하면은 지지를 받는 그런 참으로 이런 재난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이 정부에서 대처하는 거라든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인이 다 경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의 미래 또 세계인이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는 어떤 질서 이런 관점에서 외국의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외교 안보 전략 연구소인 백인 사다트 전략 연구센터 에서는 세계 전략 문제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안보 및 대외 정책, 말하면 지역 평화를 연구하는 이스라엘 연구소입니다. 지난 6월 BESA 공식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한국의 지위가 크게 변화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 사태로 세계 외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신속한 대응과 국민 건강을 지킨 국가가 새로운 세계 외교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번 글로벌 위기로 세계는 글로벌 투명성과 협업, 외교,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게 되었고, 한국이 이 위기 속에서 공격적인 검사와 한국 정부가 1월부터 축적하여 말하면은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많은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 한국은 지난 10년간 첨단 기술, 모바일,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을 해온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위기 관리 능력도 놀랍지만은 그 성공의 밑바닥이 된 한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감염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에 몰려들었던 마이애미 사례와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2019년 소프트 파워 지수 19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 사태가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명성과 지위는 높아지며 이는 많은 외국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지수는 영국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국가의 경제, 문화, 지식 등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순위입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극찬하는 보도는 자주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 외교 안보 전략 연구소에서 발표된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지나가고 새롭게 개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크게 상승하고 외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미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눈에 한국은 동아시아의 변방이었고
아시아의 대표 국가라면은 중국과 일본을 떠올릴 만큼 그런저런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국난 극복으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 위기를 컨트롤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 사재기나 사회 혼란이 없는 질서정연한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정확성 높은 진단 키트를 만드는 높은 의료 기술과 의료 복지를 갖춘 나라,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 과거 자신들을 도와준 우방을 잊지 않고 도와주는 의리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꼭 이렇게 참 자기 나라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남은 나라를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사실 이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극찬받고 있는 것들이 이번 IMF 사태 이후에도 우리가 그때는 상당히 많은 곤욕을 겪었지만은 이런 그 전염병이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감염병이라는 어떤 재난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을 축적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코로나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아주 잘하고 투명하게 해서 이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위기 재난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이런 데이터를 말하면은 제공해달라. 또 진단 키트도 좀 보내달라.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나라가 그 사이 참으로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모범적인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도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일본이나 영국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민의식이 높게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동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가로서 잘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고 특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면서도 또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그 어떤 빛을 보는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위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는 우리 이번에 정부나 국민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은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영향은 우리가 좋은 어떤 결과로서 세계인의 눈에 비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무역이나 경제 어떤 교류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재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게 바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교류하는데 굉장히 좋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아주 좋은 어떤 이런 보고서가 우리한테는 큰 어떤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